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동작을 처음에 하게 되면 뻐근한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 압력이 상시화가 돼요. 창던 수그린다든가 아니면 재채기 한다든가 이런 걸로 디스크가 터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발가락까지 저리는 다리 저림, 그리고 허벅지나 한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괴로운 것도 문제지만 사회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겠죠.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 캐처 한방병원의 병원장 박철현입니다. 오늘은 디스크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주위에 보시면 살면서 디스크 한 번 안 걸린 분 없잖아요. 누구나 한 번은 걸리는 디스크. 오늘은 평생 디스크 걸릴 걱정이 없는 4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거고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유심히 보셨다가 잘 따라 하시면 90세까지 평생 디스크 없이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디스크의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경추, 흉추, 요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경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7개가 앞쪽으로 약간 C자 커브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이게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흉추는 1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요추, 디스크에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요추죠. 우리가 말하는 허리뼈 5개죠. 근데 4개인 분도 있고 6개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는 약간 뒤쪽으로 휘고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인 척추의 곡선입니다. 이런 위치를 가지게 되는 거는 인간이 직립보행하면서 서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서서 활동할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생긴 최적화된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원시시대 살던 것처럼 일하고 사냥하고 할 때는 이 자세가 잘 유지가 되는데, 현대인들은 그때의 생활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생활 습관에 따라서 이 구조가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는 패턴은 다양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패턴은 등이 뒤로 많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일자가 되고 허리가 곡선이 없어지면서 일자가 되는 이런 형태로 전체적으로 뒤로 후만되는 형태로 바뀌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에도 가장 안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려는 것보다는 허리 디스크를 해롭게 만드는 동작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좌식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주의할 거 3가지, 그리고 서 있을 때 주의할 거 1가지,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자세. 첫 번째는 팔을 책상 위에 올리는 동작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책상 있고 의자에 있어요. 사람이 팔을 이렇게 책상에 올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등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이 손 위에는 뭐가 있죠? 핸드폰이 있겠죠. 팔꿈치를 책상에 댔다는 이야기는 등에 들어가는 힘을 줄인다는 이야기고, 등에 들어가는 힘을 줄이면 등이 펴지지 않고 등이 굽어지게 돼요. 등이 굽어지게 되면 당연히 목도 앞을 향하게 되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은 항상 앞을 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자세로 있다가 등이 굽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게 되면 고개를 들고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한 일자목이 되면서 뒷목이 긴장되고 두통이라든가 목 디스크의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으실 때에는 팔꿈치를 책상에 올려야겠다 라는 생각 자체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앉으면 절대 안 됩니다.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 앉으면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목, 등, 허리가 아주 나쁜 곡선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 허리 디스크의 압박이 매우 높아지게 돼요. 이런 경우는 팔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책상 위에 늘어뜨리게 있겠죠. 물론 여기는 핸드폰이 들려 있겠죠. 특히 이 자세는 스타벅스, 버스 정류장 어딜 가더라도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예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 특히 남자분들, 허리 안 좋은 분들은 다 이런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잠재적인 디스크 유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뒷모습을 그릴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어요. 골반 밑에 좌골이에요.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꼬게 됩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의 위치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약간 과장했어요. 꼰 다리에 맞게 바뀌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위에 척추가 견딜 수 있느냐? 못 견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휘게 됩니다. 다리를 꼰 채로 의자에서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멀쩡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잖아요. 그럼 몸을 가지런히 하기가 힘들어요. 맞춰서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대로 팔을 걸치거나 몸을 기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허리 디스크를 옆으로 압박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자세입니다. 서 있는 자세 가장 나쁜 거는 물건을
허리로 들어 올리는 동작입니다. 물건을 집을 때 등을 이렇게 굽힌 채로 물건을 집잖아요. 이렇게 해서 집어 들어 올리는 게 디스크에 압력을 계속 쌓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를 삐끗했거나 디스크가 터졌다고 하는 분들이 어쩌다가 터지셨나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연필 집다가요, 지갑 집다가요,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동작이 다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다가 그동안 쌓여왔던 압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순간에 터지면서 디스크가 오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서 허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면 안 된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디스크 파열이라는 원인을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고 주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작이 디스크에 좋은 동작일까요? 당연히 이 동작들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앉아 계실 때는 팔을 절대로 짚지 않는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테이블에 팔이든 손이든 올리겠다는 유혹을 버리셔야 돼요. 소파에 앉으실 때도 이걸 옆에 걸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불편하면 좀 걷다가 다시 앉든 해서 팔꿈치를 대서 등을 구부리게 만드는 자세를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골반을 뒤로 밀어 넣어서 엉덩이가 의자 뒤에 닿을 때까지 밀어놓고 등판이 뒤에 닿지 않게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등판이 뒤에 닿지 않게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허리뼈는 5개잖아요. 얘를 곡선을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꼬리뼈를 의자 뒤에 붙이고 앉는다고 해도 결국은 뒤로 넘어가서 기대고 싶은 생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등을 기댄 채로 점점 골반이 앞으로 다시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붙이되 등은 안 붙여야겠다라고 해야 이게 바른 자세로 유지가 됩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을 딱 대는 순간 1분 있으면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판을 안 붙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매우 중요하고요. 다리 꼬는 자세는 많이들 하시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꼬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만 계속 꽈야지 편해요. 오른발을 올리는 분은 계속 오른발을 올려야 편하거든요. 그러면 골반이 점점 그 방향에 맞게 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앉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 그쪽으로 꼬게 되고 골반은 점점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지를 가지고 범생이처럼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리를 꼬지 말라고 했더니 꼭 이렇게 반문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저는 항상 오른쪽으로 꼬는데 왼쪽으로 번갈아 꼬면 안 되나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생각보다. 오른쪽으로 오래 꼬던 분이 왼쪽으로 번갈아 꼬면 엄청 불편하거든요. 하지만 나는 정말 균일하게 이쪽 5번이면 이쪽 5번, 이쪽 30분이면 이쪽 28분도 아니고 30분 할 수 있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차라리 그 노력보다는 그냥 바르게 앉는 노력을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서서 물건 드는 거는 대부분은 허리로 이렇게 물건을 드시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을 굽히고 물건을 잡고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무릎을 펴면서 물건을 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습을 해 두셔야 나중에 큰 걸 들 때나 작은 걸 들 때나 어느 순간 디스크가 터지는 것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힘을 쓰면 디스크에 무리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어요. 허리뼈는 5개인데 요 사이에 디스크들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곡선을 유지하고 있어야 이 디스크가 가장 안정적으로 압력을 견뎌내게 허리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가 터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구부러진 상태로 힘을 쓰면 뼈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앞쪽은 좁아지고 뒤가 넓어지는 형태로 바뀌게 돼요. 이 상태에서 힘을 콱 쓰면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디스크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곡선 그대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이거를 반대 모양으로 꺾은 상태에서 힘까지 들어가면 디스크의 압력이 가중되면서 뒤로 밀리는 현상들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건강하고 컨디션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디스크로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둥그렇게 말고 힘을 쓰는 거는 키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좀 위험한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4가지 동작을 처음에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고 뻐근한 정도,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움직이면 좀 낫는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게 장기화돼서 척추와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인대들이 그 자세에 점점 세팅이 맞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디스크 압력이 상시화가 돼요. 어쩌다 한번 눌리는 게 아니라 맨날 눌려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쌓이면 정말 간단한 자극 하나, 잠깐 수그린다든가 아니면 재채기 한다든가 이런 걸로 디스크가 터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발가락까지 저리는 다리 저림, 그리고 허벅지나 한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들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괴로운 것도 문제지만 사회생활 하기도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초반에 디스크가 심하게 터진 경우에는 잠자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든 어떤 치료를 하든 그 통증에서 잠깐 벗어나도 이미 척추하고 디스크 주위의 세팅들이 그 나쁜 자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고 나쁜 자세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에 나쁜 자세를 매일매일 안 하는 거, 이게 허리에 좋은 자세를 매일매일 한다는 자세로 하시면 나중에 디스크 없는 좋은 허리를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디스크 없이 지낼 수 있는 피해야 되는 나쁜 자세에 설명을 드렸어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4가지 다 해당한다면 4가지 다 안 하도록 연습을 하시고 자기 주위에 둘러보면 다들 그런 자세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같이 커피숍 갔을 때 아는 언니 그러고 있을 거고, 집에 가보면 우리 아들 딸들 다 그러고 있을 거고, 우리 엄마도 그런 자세를 핸드폰 보고 있을 거거든요. 주위에 그런 분들 보이면 잘 설명해 드리거나 아니면 링크 보내주셔서 서로 같이 건강한 허리를 가지게 되도록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